이른 새벽, 동네 공원에서 라디오 체조 음악이 들릴 때 여러분의 다리는 가볍게 반응하시나요? 단 30초면 이번 겨울 넘어질 위험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미역국 냄새가 부엌을 채우는 아침. 우리는 하루의 첫걸음을 떼기 전에 의자 하나 앞에 앉습니다. 젓가락질처럼 익숙했던 일어섬이 어느 순간 버거워지고, 시장 골목의 살짝 젖은 바닥이나 아파트 복도 모서리, 목욕탕 앞 미끄럼주의 표지판이 괜히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죠. 낙상은 그저 한 번 넘어졌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목이나 엉덩이뼈 골절, 병원 생활, 그 뒤로 이어지는 자신감 상실과 외출 감소까지 우리의 일상이 조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되돌리는 열쇠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힘. 특히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는 동작을 지탱하는 대퇴사두근의 탄력이에요. 손주가 "할머니, 일어나요" 하고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스스로 털썩 일어나 웃어 보일 수 있도록 허벅지는 균형과 자립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30초 앉았다 일어나기 테스트를 통해 내 몸의 현재 위치를 알아보고 안전하게 강해지는 길을 차근차근 찾아가려 합니다. 의자 끝에 살짝 앉아 허리를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채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면 숫자가 쌓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편지와 같습니다. 어제보다 덜 흔들렸는지, 숨이 덜 가빴는지, 무릎이 칼칼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컨디션과 자신감이 함께 적혀 있죠. 전통시장에 나가기 전 현관에서 슬리퍼를 신고 벗는 순간, 공원 벤치에서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일어서는 순간, 경로당 프로그램실에서 친구들과 서로 응원하며 한 번 더 도전하는 순간,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우리의 걸음의 폭이 넓어지고 시선이 높아집니다. 효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어머니, 난간 잡고 천천히 하세요" 하고 건네는 말도 사론이 최우선으로 내 호흡에 맞추고 내 높이에 맞추고 내 속도에 맞추는 방법을 함께 익힐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30초 테스트를 준비물부터 자세, 호흡, 측정 요령까지 친절하게 안내드리고, 이어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일상을 어떻게 바꾸면 허벅지가 다시 웃는지 한국의 생활 장면 속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탁에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30초 앉았다 일어나기 테스트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안전하게 준비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볼까요? 새벽 공원에서 라디오 체조 음악이 흘러나올 때 나도 저렇게 가볍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문득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상에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는 그 잠깐 사이, 의자 하나면 준비가 끝나는 30초 테스트로 오늘의 다리 컨디션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30초 앉았다 일어나기, 영어로는 STS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30초 동안 의자에서 완전히 일어섰다가 다시 완전히 앉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할 수 있는지를 보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준비물은 팔걸이 없는 단단한 식탁 의자 1개,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나 운동화, 그리고 안전을 위한 벽이나 난간 가까운 자리면 충분합니다. 의자 높이는 무릎이 약 90도에 가깝게 꺾이는 보통의 식탁 의자가 적당하고, 의자 다리는 뒤로 밀어 벽에 가볍게 닿게 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자리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끝에서 한 뼘 정도 뒤로 붙이고 허리를 길게 세운 뒤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여주시고 무릎과 발끝이 같은 방향을 보도록 정리해주세요. 팔은 가슴 앞에서 교차해 어깨를 편안히 내려놓는 것이 표준 방법이지만, 처음 시도하실 때 불안하시면 양손을 허벅지 위에 살짝 대거나 의자 옆을 가볍게 짚어
균형을 먼저 익히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록을 비교하려면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는 시선을 바닥이 아닌 앞쪽으로 두고 숨은 일어설 때 후 하고 내쉬며 뒤꿈치로 바닥을 미는 느낌으로 일어섭니다. 완전히 일어선 뒤 무릎과 엉덩이가 펴졌다고 느껴지면 다시 엉덩이가 의자에 분명히 닿도록 앉아주세요. 이 동작이 1회가 됩니다. 반동을 쓰거나 비틀지 말고 가능한 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허리가 아닌 엉덩이 관절이 접혔다, 펴지는 느낌을 찾아보시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처음에는 5비엔 10초 정도 연습 시간을 가볍게 가져 동작 리듬과 호흡을 맞춰보시고 그 다음 30초에 들어가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무릎이 콕 쏘는 듯 아프거나 허벅지가 불처럼 타오르는 느낌이 심하면 의자 높이를 약간 올리거나 반동작 범위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현기증이 오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때는 바로 멈추고 잠시 쉬어야 합니다. 첫날은 가능하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시도해 서로 지켜봐주면 더 안심이 되지요. 경로당 프로그램실처럼 넓고 밝은 공간, 주방 바닥이 건조한 시간, 혹은 현관 근처 난간이 있는 곳을 고르면 안전에 유리합니다. 손주와 함께 할머니 파이팅! 합 30초라는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 오늘의 균형감과 허벅지 힘, 자신감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동작을 집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측정하고 몇 회가 나왔을 때 내 몸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그리고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실전 요령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식탁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보리차 잔 옆에 휴대폰을 두고 타이머에 30초를 눌러봅니다. 숫자는 정직하지만 그 숫자를 내 몸의 언어로 바꾸는 순간 진짜 도움이 됩니다. 먼저 자리를 정리해볼까요? 미끄럽지 않은 바닥, 흔들리지 않는 식탁 의자, 벽이나 난간이 손 닿는 거리면 충분합니다.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붙이고 허리를 세운 뒤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붙여주세요. 시선은 바닥이 아닌 정면, 턱은 살짝 당겨 목이 길어지게 하는 느낌이면 좋습니다. 팔은 가능하면 가슴 앞에서 교차하는 표준 방식으로 하되 처음이 불안하시면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려 균형을 익히고 익숙해지면 교차 방식으로 바꾸어 기록의 일관성을 지켜주세요. 연습으로 10초만 동작을 맞춰본 뒤 타이머를 시작합니다. 일어설 때는 뒤꿈치로 바닥을 눌러 올린다는 느낌으로 후 하고 내쉬며 천천히 올라오고 무릎과 엉덩이가 펴졌다고 느껴질 만큼 곧게 서면 다시 엉덩이가 의자에 분명히 닿도록 앉습니다. 이때 반동으로 턱 칸이 주저앉지 말고 마치 찻잔을 조심스레 내려놓듯 부드럽게 닿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서고 완전히 앉은 동작을 1회로 세고 30초 동안 몇 회가 나오는지 적어둡니다. 무릎이 콕콕 쑤시거나 허벅지가 불처럼 타오르거나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우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특히 가슴 두근거림이나 통증, 숨가쁨이 오래가면 오늘은 중단하고 건강 상담을 먼저 고려해주세요. 결과는 냉장고 문 자석 메모지, 가계부 마지막 장 혹은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날짜와 함께 남기면 좋습니다. 의자 높이, 팔 모양, 신발, 실시 시간대 같은 조건도 곁들여 적어두면 다음 기록과 비유가 쉬워집니다. 숫자만 보지 마시고 일어설 때 흔들림이 줄었는지, 호흡이 더 고르게 이어졌는지, 무릎 소리가 덜했는지도 함께 체크해보세요. 오늘 12회, 다음 주 12회라도 흔들림이 줄고 호흡이 편안했다면 질이 오른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기록이 지난달보다 3회 이상 낮거나 주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이 보이면 그 자체가 소중한 경고 사인입니다.
이럴 때는 의자 높이를 약간 올려 범위를 줄이고 벽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시행하며 쉬는 날을 넣어 회복 시간을 챙겨주세요. 기록표에 작은 별표와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의외로 큰 힘이 됩니다. 시장 가기 전 30초 호흡 안정, 계단 오르기 후 시행, 다리 묵직, 내일은 휴식처럼요. 주 일로의 정기 측정과 주간 평균을 적어보면 계절이 바뀔 때 내 몸의 속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손주와 주간 챌린지를 만들어 서로 박수 쳐주면 더 즐겁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같은 조건,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손을 짚고 다음에는 가슴 교차로 바꿨다면 그 차이도 꼭 표시해주세요. 보건소 건강 체크데이에 맞춰 최근 4주 기록을 가져가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이 30초는 나를 꾸짖는 시험이 아니라 내 안의 회복력을 발견하는 작은 창입니다. 이제 숫자를 확인했으니 그 숫자를 바꾸는 힘, 일상에서 허벅지를 부드럽고 단단하게 키우는 쉬운 습관들이 궁금해지시죠? 다음에는 식탁, 계단, 공원 벤치만으로 시작하는 허벅지를 살리는 3가지 생활 습관을 따뜻한 장면과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 3가지 습관만 바꿔도 한 달 뒤 아침이 달라집니다. 아침 햇살 스며드는 식탁 의자 하나면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첫째 습관은 식탁 의자에서 하는 미니 STS입니다. 미역국이 살짝 끓어오르기 전 의자를 벽에 붙이고 엉덩이를 깊숙이 앉힌 뒤 발바닥을 단단히 붙여주세요. 호흡을 후 내쉬며 천천히 일어나 완전히 선 다음 엉덩이가 의자에 부드럽게 닿도록 앉는 동작을 10회 정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 각각 한 번씩 해보시는 겁니다. 무릎이 콕콕 아프거나 불안하면 방석을 얹어 의자 높이를 조금 올리고 처음 며칠은 반만 일어서는 반 동작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손은 허벅지 위에 가볍게 누워 균형을 돕다가 익숙해지면 가슴 앞 교차로 바꿔 기록을 일관되게 유지해보세요. 김치 꺼내기 전 30초 같은 신호 문구를 정해 가족과 함께 외치면 리듬을 잃지 않고 이어가기 쉬워집니다. 둘째 습관은 계단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목적지보다 한 층 혹은 2층 먼저 내려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가 보세요. 발바닥은 계단 전체를 밟고 무릎과 발끝이 같은 방향을 보게 하며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 올린다는 느낌을 찾으시면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이 함께 깨어납니다. 비가 오거나 바닥이 젖은 날에는 굳이 무리하지 말고 복도 끝까지 걷기 방향 전환을 천천히 난간에 손을 올려 가볍게 지지하는 방식으로 대체해보세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 무게로 어깨가 웅크려지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시선을 앞쪽에 두고 가슴을 조금 열어 보폭을 넉넉히 유지하는 것이 넘어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습관은 공원 벤치 활용입니다. 동네 공원에서 라디오 체조 음악이 들릴 즈음 벤치에 앉아 의자 STS와 같은 원리로 8, 12회를 1세트로 하여 1, 2세트 진행해보세요. 무릎이 민감한 날에는 벤치 끝에 조금 더 높게 앉거나 손가락 끝으로 벤치 옆을 가볍게 짚고 균형을 보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미끄럼 방지 밑창에 신발을 준비하면 안심이 됩니다. 벤치 옆 보리차 한 컵을 따뜻하게 마시며 호흡을 고르고 친구와 서로 오늘은 10회 깔끔하게 같은 작은 목표를 나누면 운동이 약속이 되고 응원이 됩니다. 이 3가지 습관을 주 3, 5일 하루에 합쳐 10분 남짓만 꾸준히 이어가도 2주 정도 지나면 일어설 때의 흔들림이 줄고 보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변화를 느끼실 가능성이 큽니다. 냉장고에 주간 기록표를 붙여 매일 작은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보세요. 손주와 30초 챌린지를 만들어
할머니 별 5개 달성이라고 서로 박수 쳐주면 동기부여가 훨씬 오래 갑니다. 다만 컨디션이 영 아니라 느껴지는 날은 과감히 쉽니다. 운동은 많이보다 오래가 이깁니다. 가끔은 온돌방에서 다리를 쭉 뻗고 발목을 까딱이며 호흡만 정돈해도 다음날 움직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을 들이면 대부분의 날이 한결 편안해지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는 지혜도 함께 필요하죠. 혹시 일어설 때 자꾸 휘청이거나 낮은 의자에서 한 번에 못 일어나거나 보폭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드셨나요? 다음 순서에서는 넘어짐을 부르는 4가지 경고 신호를 차분히 짚어드리며 언제 강도를 낮추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부드럽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골목을 돌아서며 비닐 천막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는 아침. 혹시 여러분의 걸음이 어제보다 살짝 더 조심스러워졌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단 한 번의 흔들림이 마음속 불안을 키우고 그 불안이 다시 다리를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넘어짐을 부르는 신호는 생각보다 소곤소곤 나타납니다. 먼저 낮은 의자나 온돌방의 낮은 좌식 자리에서 한 번에 벌떡 일어나기가 유난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그렇습니다. 엉덩이를 떼는 순간 허벅지 힘이 모자라 몸이 앞쪽으로 기울며 손부터 바닥을 더듬게 되죠. TV 앞 낮은 소파나 경로당의 낮은 의자에서 이런 느낌이 잦다면 허벅지와 엉덩이의 협력이 잠시 흐트러졌다는 뜻일 수 있어 의자 높이를 조금 올리거나 벽을 등지고 연습하며 안전을 우선해 주세요. 다음으로 부엌, 욕실, 현관처럼 방향을 바꾸는 구간에서 휙 돌려던 몸이 순간 휘청이며 중심을 잃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신호를 받은 것입니다. 미끄러운 욕실 타일 위에서 발목이 먼저 놀라거나 부엌 문턱을 넘을 때 한 발이 문턱에 살짝 걸리며 상체가 앞서가는 느낌이 들면 보폭을 반걸음 줄이고 시선을 아래가 아닌 앞쪽에 두며 회전은 작게 2번에 나눠 천천히 해보세요. 현관과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하고 집 안 조명은 밤에도 은은하게 밝혀 발끝 그림자가 선명히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공원 산책에서 친구와 나란히 걷다가 어느새 뒤처지며 보폭이 조금씩 줄고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는 순간입니다. 평소 15분이면 돌던 코스를 20분, 25분이 되어도 숨이 자꾸 차고 허벅지가 쉽게 피로해진다면 근력과 지구력이 신호를 보내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단 대신 복도 걷기, 난간 가까이 걷기처럼 강도를 낮추고 STS도 반동작 범위로 줄여 호흡을 되찾는 쪽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신호는 넘어질까봐 먼저 겁부터 나는 마음입니다. 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는 본능이지만 그 마음이 외출을 줄이고 의자에 앉는 시간을 늘리게 만들면 근력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바닥 걸레질을 미루고 시장길을 택시로만 이동하고 목욕탕을 끄는 뒤부터 다리가 더 굳었다면 두려움의 고리가 이미 근육에 흔적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이럴수록 집안을 안전하게 손보고 가까운 보건소 낙상예방 교실이나 주민센터 운동 프로그램처럼 함께 움직이는 자리를 찾아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4가지 신호가 하나라도 보이면 당장 멈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의 강도를 한 단계 낮추고 벽이나 난간 곁에서 실시하며 통증이 24시간 넘게 이어지면 하루 이틀 쉬고 회복을 먼저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릎이 콕 쑤시는 날은 방석으로 의자를 높이고
발목이 불안한 날은 신발끈을 다시 조여 밑창의 마모를 점검하고, 어지럼이 뜨면 의자에 깊게 앉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기록표 옆에는 몸 상태를 한 줄씩 남겨두면 다음 주에 나에게 큰 힌트가 됩니다. 오늘은 방향전환 때 휘청, 내일은 2번의 나노 회전. 처럼요. 결국 경고 신호를 민감하게 듣는 능력은 넘어짐을 막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이제 이 신호들을 불안이 아닌 안전으로 바꾸는 방법, 즉 자세, 호흡, 속도, 단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안전하게 강해지는 5가지 훈련 원칙을 이어서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컨트롤 불을 낮추고 온돌이 미지근하게 데워질 때, 오늘 하루 다리가 무사히 수고를 마쳤는지 조용히 물어볼까요? 운동은 많이보다 오래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 지름길은 언제나 안전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자세입니다. 의자를 벽에 바짝 붙이고 앉아 허리를 길게 세우신 뒤 무릎과 발끝이 같은 방향을 보도록 가지런히 두세요. 일어설 때는 뒤꿈치로 바닥을 힘있게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관절이 접혔다 펴지는 흐름을 찾아 천천히 올라옵니다. 고개는 숙이지 말고 시선을 정면에 두면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지 않아 훨씬 안정적입니다. 다음은 호흡입니다. 힘을 쓸 때 후 하고 내쉬고, 앉을 때 코로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김치통 뚜껑을 조심스레 덮듯 숨도 고르고 조용히 이어가면 어지럼이 줄고 허벅지에 힘이 제대로 실립니다. 셋째는 속도입니다. 반동을 쓰면 순간은 쉬워 보이지만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몰립니다. 마치 찻잔을 식탁에 내려놓듯 반쯤 느리게 일정한 리듬으로 올랐다 내리는 고운 속도를 지켜주세요. 넷째는 단계입니다. 오늘의 몸이 허락하는 폭에서 시작해 한 걸음씩만 나아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방석을 얹어 의자 높이를 살짝 올리고 반난 일어섰다가 앉는 반동작으로 적응하세요. 익숙해지면 전 동작으로 옮기고, 그래도 불안하면 벽이나 싱크대 모서리에 손가락 끝만 가볍게 대어 아주 작은 손아중으로 균형만 돕습니다. 다섯째는 회복입니다. 허벅지는 쉬는 동안 자랍니다. 하루 걸러 혹은 이틀에 한 번, 근육통이 24시간 이상 계속되면 강도를 한 단계 낮추고 온찜질,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풀어주세요. 무릎이 민감한 날은 높은 의자에서 짧은 범위로만 실시하고, 운동 직후에는 냉찜질로 화를 가라앉힌 뒤 저녁 샤워로 따뜻하게 감싸주면 다음날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집에 있는 도구들도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가슴 앞에서 팽팽하게 당긴 채 STS를 하면 상체가 안정되고, 탄력 밴드가 있다면 무릎 위 허벅지에 가볍게 걸어 벌어지지 않게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정렬이 잡힙니다. 500ml 물병이나 쌀이 든 작은 페트병을 양손에 하나씩 들어 가슴 앞에 모으고 실시하면
상체가 숙여지는 것을 막아주어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에 힘이 또렷이 모입니다. 기록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줍니다. 냉장고 문에 작은 표를 붙여 오늘 8회, 반동작 안정, 내일 휴식처럼 한 줄씩 남겨보세요. 손주와 약속한 별 스티커를 붙이는 재미가 어느새 동기가 됩니다. 경로당 친구와는 하나, 둘 박자 구호를 맞추며 8회돈 10회만 깔끔히 호흡 고르고 자세 고운 날을 성공으로 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면 기록이 갑자기 튀지 않아도 보폭과 자신감이 차분히 올라갑니다. 혹시 오늘따라 무릎이 콕 쏘듯 아프거나 발목이 불안정하면 즉시 강도를 낮추고 반동작, 높은 의자, 벽 가까이 실시로 되돌아가세요. 운동의 목표는 늘 매일도 다시 할 수 있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미끄러운 바닥과 헐거운 매트, 어두운 복도는 우리의 좋은 습관을 한순간에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우리 집과 동매를 넘어짐에 강한 환경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현관, 욕실, 주방, 그리고 아파트 복도까지 작은 손보기로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어서 차분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몸이 순간 움찔할 때가 있지요. 그런 작은 놀람 하나가 넘어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집과 동네를 조금만 손보면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앉아서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튼튼한 의자 하나만 있어도 중심을 잃을 일이 줄어듭니다. 슬리퍼는 뒤축이 있는 제품을 고르고 밑창은 미끄럼 방지 패턴이 선명한지 확인하세요. 오래 신어 밑창이 닳았다면 과감히 교체하는 게 이득입니다. 현관과 복도 바닥에는 헐거운 매트나 전선이 걸리지 않도록 정리하고 밤에는 무드등이나 발광 스티커로 동선을 은은하게 밝혀 발끝 그림자가 또렷이 보이게 해주세요. 부엌과 욕실은 물기가 생기는 순간이 위험의 시작입니다. 싱크대 옆에는 물수건과 마른 수건을 한 벌씩 상비해 물이 떨어지면 바로 닦는 습관을 들이시고 설거지나 조리 중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밟고 서보세요. 욕실 바닥과 샤워 부스 출입구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변기 옆과 샤워 공간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면 앉았다 일어서기가 훨씬 안전해집니다. 목욕탕을 가실 때도 바닥이 젖은 구간에서는 작은 보폭으로, 회전은 2번에 나누어 천천히, 이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거실과 침실에서는 카펫 모서리를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하고 낮은 탁자 모서리에 완충 패드를 붙이면 발등과 정강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와 어깨 사이 높이에 두어 의자나 발판을 타고 오르내릴 필요가 없게 하시고 장을 볼 때는 양손이 자유로운 가벼운 가방이나 바퀴 달린 손수레를 사용해 보세요.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서는 난간을 습관처럼 잡고 계단 끝선에는 형광 테이프를 붙여 경계가 또렷하게 보이도록 하면 발 내딛기가 한결 안정됩니다. 지팡이를 쓰신다면 고무팁이 마모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키에 맞게 높이를 조절해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굽혀지도록 세팅해주세요. 동해에서는 함께 걷기가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공원은 경사가 완만하고 바닥이 고른 순환로를 고르고 낙엽이나 결빙 구간이 많은 계절에는 시간대를 옮겨 햇살이 드는 길을 택해보세요. 겨울철에는 미끄럼 방지 밑창 신발이나 아이젠형 커버, 장갑과 따뜻한 모자를 챙기면 몸이 움츠러들지 않아 보폭이 안정됩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의 낙상 예방 교실, 경로당의 체조 프로그램은 정보를 얻고 친구와 약속을 만드는 좋은 시작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턱, 지하주차장 경사로, 시장 골목의 젖은 바닥처럼 늘 지나지만 방심하기 쉬운 장소에는 스스로 작은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문턱은 천천히, 난간손 먼저, 시장 바닥은 작은 뽀뽀. 이런 말버릇이 곧 안전 습관이 됩니다. 환경을 바꾸면 두려움이 줄고, 두려움이 줄면 움직임이 늘어 근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이 안전한 무대 위에서 근육이 더 잘 자라도록 식탁에서의 영양과 밤의 회복,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응원이 어떻게 우리 허벅지를 지켜주는지 다음 순서에서 따뜻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이른 저녁, 된장찌개가 자글자글 끓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퍼지는 고소한 향. 그 앞에서 오늘 내 허벅지는 잘 먹고 잘 쉬었나? 하고 조용히 묻고 싶어집니다. 허벅지는 운동장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식탁과 잠자리, 이 두 곳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한 끼를 차릴 때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마음에 그려보세요. 두부 한 모를 도톰하게 썰어 붙이고, 달걀을 지단처럼 부드럽게 익히고, 고등어나 꽁치를 구워 김치 한 점과 곁들이면 허벅지 근육이 고맙다고 대답합니다. 속이 더부룩한 날에는 콩나물국이나 두부, 미역국처럼 담백한 국으로도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기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챙길 때 근육이 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햇살은 무료한 영양제입니다. 오전에 부드러운 빛이 들 때 15분만 동네 골목을 걸어보세요. 마스크를 잠깐 내려보리나 손등의 햇살을 느끼면 비타민 D가 살포시 채워집니다. 표고, 느타리 같은 버섯을 반찬으로 얻는 것도 좋고, 등푸른 생선을 주 2, 3회 식탁에 올리면 더욱 든든합니다. 마실 것은 미지근한 물과 보리차가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얼음물은 속을 놀라게 하니 피하시고, 저녁 늦게는 화장실 동선을 생각해 과한 수분 섭취를 줄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혈압,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염분과 수분 조절은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단백질 보충도 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 주세요. 운동 후 30분 이내에 두유 1컵, 삶은 달걀 하나, 따뜻한 국 한 그릇처럼 소박한 회복 간식을 챙기면 근육은 그날의 수고를 바로 재료로 바꿉니다. 회복의 핵심은 잠입니다. 잠들기 전 10분, 온돌방에서 무릎 밑에 작은 베개를 괴고 발목을 천천히 까딱이며 호흡을 고르면 다음날 일어설 때의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취침 전 스마트폰 화면을 잠시 덮고, 침실 조명은 은은하게, 화장실까지의 길에는 무드등을 켜두세요. 따뜻한 족욕이나 샤워로 허벅지를 느긋하게 데워주면 밤사이 혈액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 혼자 하면 흐지부지 되기 쉬운 것들도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면 약속이 됩니다. 냉장고에 주간 STS 기록표를 붙이고 손주와 오늘 별 스티커 몇 개 하고 이야기해보세요. 카카오톡 가족방에 엄마 오늘 12회 흔들림 적음 같은 한 줄 보고를 남기면 멀리 있는 자녀도 안심하고 응원의 이모티콘을 보낼 겁니다. 경로당 친구와는 공원 벤치에서 호흡 고르고 팔을 깔끔하게를 구호로 삼아 서로 박수 쳐주세요. 2주, 4주 단위로 기록을 모아보면 계절이 바뀔 때 내 보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일도 다시 할 수 있게 먹고 쉬고 웃는 것입니다. 무릎이 민감한 날에는 방석으로 높이를 올리고 반동작으로만 가볍게, 통증이 24시간 넘게 이어지면 이틀 쉬며 영양과 수면을 먼저 채워주세요. 효의 마음으로 자녀가 어머니 오늘은 쉬어가요 하고 말할 때 그 배려를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근육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식탁과 잠자리, 가족의 응원이 한데 모이면 30초의 숫자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바뀝니다.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따뜻하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과 다음 걸음을 부드럽게 이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시장 골목에서 퍼지는 따끈한 칼국수 김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온몸을 데웁니다.
오늘의 30초가 내일의 보폭을 바꿉니다. 이제 천천히 오늘의 길을 함께 되짚어 볼까요? 우리는 먼저 30초 앉았다 일어나기, STS가 왜 중요한지, 허벅지, 특히 대퇴사 두근이 일어나기, 앉기, 계단 오르기와 균형 유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일상의 장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식탁 의자 하나, 벽에 바짝 붙여 안전을 확보하고 발바닥을 단단히 붙인 뒤 뒤꿈치로 바닥을 미며 일어서는 표준 동작을 익혔죠. 기록은 정직하지만 숫자만 보지 않고 호흡의 고름, 흔들림의 감소, 무릎의 느낌까지 몸의 언어로 함께 적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럼 허벅지를 살리는 3가지 습관, 식탁 의자 미니 STS, 난간 잡고 계단 생활화, 공원 벤치 활용을 한국의 하루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았습니다. 김치 꺼내기 전 30초, 라디오 체조 음악에 맞춰 8, 샤람의 12회 같은 작은 약속이 일상의 박자를 만들어주었지요. 그러나 몸이 보내는 4가지 경고 신호, 낮은 자리에서 한 번에 일어나기 어려움, 방향 전환대의 휘청임, 보폭과 속도에 눈에 띄는 감소, 그리고 넘어질까봐 먼저 생기는 두려움을 섬세하게 듣는 지혜도 잊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보이면 강도를 한 단계 낮추고 벽과 난간 곁에서 안전을 우선하며 통증이 24시간 넘게 가면 쉬는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 오래가는 비결이었습니다. 5가지 훈련 원칙, 자세, 호흡, 속도, 단계, 회복은 마치 엄마 손맛의 레시피처럼 기본이지만 가장 강력했습니다. 뒤꿈치로 밀어 올리고 힘쓸 때 후 내쉬며 반동 없이 고른 속도로 오늘의 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 걸음씩, 그리고 쉬는 동안 근육이 자란다는 믿음으로요. 집과 동네 환경을 손보는 지혜도 함께 나눴습니다. 현관에 안정된 의자, 미끄럼 방지 슬리퍼, 헐거운 매트 정리, 밤길 무드 등 욕실 손잡이와 매트, 부엌 물기 즉시 닦기, 계단 끝선 표시, 이 작은 손보기들이 두려움을 줄이고 두려움이 줄면 움직임이 늘어 근육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식탁과 잠자리, 그리고 가족의 응원이 허벅지를 단단히 지키는 힘임을 확인했습니다. 두부, 달걀, 등푸른 생선으로 한 끼에 몰지 않고 나누어 챙기는 단백질, 오전의 햇살로 비타민 D를 보태고 미지근한 보리차와 충분한 수분, 취침 전 10분의 느린 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 이 모든 것이 매일의 30초를 바꿉니다. 냉장고의 주간 기록표, 손주와의 별 스티커 약속, 가족 단톡방의 한 줄 보고는 함께 걷는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 계단, 공원 벤치에서의 짧은 실천으로 허벅지를 깨우고 집과 동네를 조금씩 안전하게 바꾸며 식탁과 잠자리에서 근육을 보살펴 보세요. 숫자가 조금 늦게 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흔들림이 줄고 자신감이 돌아오는 그 순간, 이미 길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온기를 남겼다면 다음 걸음도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30초 기록과 작은 변화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안전한 보폭이 전해질 거예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편, 무릎을 편하게 해주는 의자 스쿼트, 변형과 균형 훈련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천천히, 우리는 오래, 꾸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